홍춘욱 박사님은 28년차 애널리스트입니다. 현재는 충분한 자산을 형성한 후 직장에서는 은퇴하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시거나 책을 쓰고 계십니다. 홍춘욱 박사님의 은퇴를 이끈 전략은 환율 스위칭 전략이었습니다. 홍춘욱 박사님께서 자산을 불리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에 증권사를 떠나 모 은행의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계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재정적인 위기에 대단히 약한 나라이며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여유 자금이 있어서 성장성을 갖춘 우량 기업 중에 주가 하락폭이 가장 큰 종목 5개를 골라서 투자했습니다. 2009년 반등 때 주식을 처분하여 짭짤한 성과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에 장기간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차례대로 차익을 실현해서 달러 예금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와서 국민연금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퇴직금을 모두 외화예금에 넣은 후 투자 시기를 기다리던 중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즉 2015년 말 국제유가 폭락 사태와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투기 공격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때 환율이 1,3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을 퇴사하고 여의도의 증권사로 직장을 옮기던 중이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환율 스위칭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외화예금 그리고 어느 정도 대출받아서 서대문구의 신축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이때는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서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즉, 환율 스위칭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잣돈은 달러 자산에 운용하라. 외화예금, 한국에 상장된 달러 자산 ETF 등. 둘째, 달러 자산으로 운용하다가 2015년이나 2020년처럼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환전해 가장 값싸게 거래되는 국내 자산을 저가 매수하라. 셋째, 가격이 반등하면 처분해 다시 달러 자산으로 운용하라. 즉, 월급을 받고 사는 직장인이면 일단 여유 자금을 달러 자산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이 오를 때마다 상승분 전부를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즉, 소비는 최대한 줄이고 남은 돈을 모두 달러 자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큰 위기가 오면 환율이 폭등하기 때문에 일단 외화 자산에서 15에서 30% 정도의 이익을 얻습니다. 이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산 중 하락폭이 심한 우량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정상을 찾고 환율이 다시 내려가면 다시 한국 시장의 자산을 처분하고 다시 외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 전략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자산이라는 안전자산으로 종잣돈을 모으기에 손실을 볼 위험이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종잣돈을 빨리 모을 생각으로 주식에 전액 투자했다가 뜻밖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이나 2020년처럼 환율이 급등할 때가 국내 자산이 폭락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을 누리는 한편 폭락한 국내의 원화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싸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즉 싸게 사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정작 주식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다 투자가 되어 있어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전략을 쓰면 마음 편히 돈을 모으다가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결국 실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 투자 금액을 이렇게 운영해도 좋겠지만 일부분은 꼭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시장 폭락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춘욱 박사님이 쓰신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를 참고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